아이고 롯데야, 네, 아이고 롯데야 322이고요. 아이고 롯데야의 우패입니다. 네, 오늘 4월 9일 두산전이고 오늘 저도 시즌 첫 직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티켓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올해 티켓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가로 디자인이었는데 처음으로 세로 디자인이, 저는 표가 세로 디자인인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팀 티켓이.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상징성도 있고 일단 40주년 로고가 이쁘게 나왔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좌석 위치가 사실 이전에는 되게 알아보기 힘들게 좀 작게 글씨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크게 제일 중요한 좌석 위치를 찾기 쉽게 해준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네, 표를 한번 뽑아봤고, 그 포토카드를 그 뽑을 수 있게 해주는데, 네, 오늘은 이제 박세용 선수 카드고, 아쉽게도 그 반짝이 스페셜 카드도 있는데 그거는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제 원하는 사진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사실은 포토카드가 제 사진이 별로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오늘 제가 찍은 사진 한 개를 올렸고, 밑에 이 날짜하고 상대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카드 발급해주는 날 하나쯤은 뽑아 봄직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나름 야구 카드로서의 수정 가치가 있으면 물론 4,000원이긴 한데 그래도 그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쁘게 잘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관에 다녀왔는데 5대5-4로 일단 승리를 거두어서 올 시즌 기분 좋게 저는 직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4승 3패가 됐고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가 사실은 이러고도 이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경기 내용이 좋진 않았어요. 사실 좀 졸전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경기 내용이 좋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투수의 힘만으로도 이겼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승전결을 얘기하는데 일단 선발의 호투는 있었고요. 선발의 호투는 박세영 선수가 그래도 7이닝 3자책 했으니까 잘 던졌고, 그 다음에 선취득점이 있었는데 도망가는 점수가 없었고, 도망가는 점수가 끝내 나지 않아서 1회에나 노점을 가지고 결국 끝까지 지켜가지고 이겼는데 사실은 오늘 경기 보면서 이기서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뒤집히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끝끝내 이겨내면서 경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타격은 사이클이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 팀의 타격 사이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 사이클이 회복이 되면은 지금도 그래도 이 안 좋은 타격 사이클에서 4승 3패를 하고 있으니까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타선이 안 터지는 게 이게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고 리그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거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덜 됐다 보니까 타자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됐건 조금 과정이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어찌됐건 5할 승률 이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연패 없이 그래도 퐁당퐁당 이기고 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전반적인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라인업은 롯데자이언츠는 1번 1루수 정훈, 2번 유격수 이학주, 3번 2루수 안치홍,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지명타자 이레오, 7번 3루수 김민수, 8번 우익수 고승민, 9번 포수 정복은 선수였고, 투수는 박세용 선수였는데 일단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라인업에. 일단은 정훈 선수가 1번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1번 유격수를 서태 감독이 좀 포기하고, 오늘은 좀 포기하고 이학수 선수가 선발 2번으로 선발 유격수 2번 타자로 들어갔고, 다음에 다 한 칸씩 밀린 느낌이죠. 그리고 피터스 선수가 4번 자리를 전준우 선수한테 이제 주고, 그러니까 정은 선수가 위로 가면서 이제 한 자리씩 밀린 거죠. 그래서 5번 피터스, 6번 이레오 이렇게 됐고, 한동희 선수가 오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3루수로 김민수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오늘 멀티히트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또 고승민, 정복은 선수가 출장을 한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회에는 5점을 이제 비기닝을 만들면서 응집력 있는 타격이 됐고, 타순이 한 바퀴를 돌고 이학수 선수에서 이제 끝났는데, 그랬는데 사실 2회부터는 무슨 이게 다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전혀 이 공격이 안 되는 모습 보여가지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타순을 바꿔가지고 5점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성공적인 타순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베어스는 1번 우익수 김인태, 2번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3번 1루수 양석환, 4번 좌익수 김재한, 5번 3루수 허경민, 6번 2루수 안재석, 7번 유격수 김재호, 8번 포수 박세혁, 9번 중견수 정수빈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최원준 선발 투수
였습니다. 네. 이랬는데 일단은 뭐 승부처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는 네. 그래서 승부처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우선은 그 최준용 선수를 먼저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오늘 경기 흐름이 사실은 좀 이길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경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도망을 전혀 가지를 못했고 사실은 또 8회 말에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도 그런 무리한 주루로 인해가지고 찬스를 날려 먹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9회 초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좀 이제 마무리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상대 팀한테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준용 선수가 완벽한 투구로 1이닝 동안 투구수 9개 삼진 1개 혀뜨리면서 퍼펙트로 세이브를 걷어내면서 뭐 전혀 뭐 흔들림 없이 경기를 잘 이제 지켜냈어요. 그래서 일단 최준용 선수를 저는 가장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 이제 투구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네, 최준용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허경민 선수를 3구 만에 땅볼로 잡아냈고 이 땅볼도 사실은 그 제법 조금 뭐 이지한 타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법 깊은 타구였고 사실 상황이 좀 쫓기는 입장이었던 만큼 뭐 유격수가 약간 더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학수 선수가 깔끔한 수비를 되게 해줬고 오늘 또 이학수 선수가 뭐 타석에서도 2안타 3출루를 했지만 수비에서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직관을 가서 봤을 때는 사실은 송구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송구가 확실히 빠르고 정확하고 또 공 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유려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학수 선수의 수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강성호 선수도 포스파이어 플라이를 잡았는데 이것도 사실 정보근 선수가 8회 말에 그 보내기 번트를 실패하면서 본인이 조금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이 포스파이어 플라이를 잘 처리해주면서 그래도 그걸 좀 만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쉬운 타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 뒤로 쫓아가는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뒤로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포수가 못 잡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물론 못 잡으면은 좀 많이 아쉽고 그 잡았다고 해서 굉장히 파인 플레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쉬운 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잡아주면서 또 승리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잘 다져줬고 마지막 이제 김재호 선수는 네 4구 만에 이제 직구로 헛스윙 삼진 잡아내면서 역시 이 세이브 상황에서 마무리는 삼진으로 잡는 게 제일 좀 기분도 좋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잘 지켜준 최준용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김원중 선수가 빠져있는 상태에 최준용 선수가 마무리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 세이브를 너무나 그 어렵지 않게 너무나 편안하게 잘 걷어주고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고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원중 선수를 기다린다기보다는 김원중 선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즌을 일단 운영을 하다가 김원중 선수가 100% 상태로 오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는 게 팀 운영도 나을 것이고 뭔가 최준용 선수나 다른 불펜 투수들도 뭔가 김원중 선수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의지하게 되고 좀 기대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보다는 김원중 선수를 일단 배제하고 네 경기를 계속 치러 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네, 좋은 그런 투구를 해줬고 사실은 뭐 아직 2경기밖에 세이브를 안 했지만 이런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사실 김원중 선수와 최준용 선수의 보직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너무 잘했다 일단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그 앞전에 앞서가지고 예 1회 5득점은 진짜 무슨 일인가 좀 싶을 정도로 사실은 갖다 맞추면 안타가 됐거든요. 저는 그 들어가자마자 막 그 타자의 순하고 점수가 5점 나길래 뭐 내심 좋기도 했지만 사실 내심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한 석점차쯤 들어갈 때부터 석점째 들어갈 때부터 아 이게 그 오늘 점수의 전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팀 좀 특징이 그렇거든요. 1회에 다득점을 하면은 뒤에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1회 다득점 그러니까 4점 5점 이렇게 다득점을 하면은 그 경기 뒤에 내내 무슨 그 방망이가 무슨 다 파업한 것 마냥 예 전혀 점수를 못 내다가 네, 뒤집어진 경우도 많고 해서 좀 불안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될 줄이야. 예 그렇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을 안고 이제 박성훈 선수가 5회 2사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투구를 잘 했어요. 사실 5회 2사까지는 뭐 1회타의 위기도 없었고 투구수도 굉장히 작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투구 타격이 좀 도망은 못 가지만 그래도 좀 잘 진행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하지만 5회 2사 후에 네,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좀 허술한 수비가 연달아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이건 짚고 넘어가자. 네, 이건 짚고 넘어가자부터 볼 텐데 5회 말 이사 후에 허술한 수비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역점을 내주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네, 5회 초 이사 후에 박세욱 선수가 안타를 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수빈 선수가 이제 9번 타자 정수빈 선수가 안타를 치는데 우측 담장까지 굴러가는 타구긴 했어요. 근데 우익수 고승민 선수가 너무 공을 느리게 쫓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장에 직접 봤을 때도 저렇게 좀 설렁설렁 쫓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천천히 쫓아갔고, 물론 이제 정수빈 선수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쫓아갔어도 3루타까지 연결이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펜스 플레이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공이 이제 펜스에 막 어떻게 튀어나온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고승민 선수가 너무 공을 천천히 쫓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거에 3루타가 되면서 5대1로 일단 찍게 됐고, 이 뒤에는 약간은 이제 1사 3루에서 또 김인태 선수 상대로 사실 좀 당기는 시프트를 해놨는데, 또 시프트를 반대로 가면 안타를 또 김인태 선수가 때려내면서 5대2로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아쉬운 점이 고승민 선수의 그 좀 너무 설렁설렁 쫓아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사 1루에서 또 페르난데스 선수가 안타를 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단타라고 막아야 되는 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사 2, 3루 타자 주자를 1루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타구였거든요. 더 이제 자익수가 빨리 했으면은 1루 2루로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전준우 선수가 송구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익수 전준우 선수가 공을 잡고 커트맨이 약수 선수한테 이제 공을 줘야 되는데, 이 송구가 이제 커트맨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3루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들어가면서 그 내야의 유격수 쪽 흙 부분에 공이 떨어지면서, 그게 또 공이 바운드가 생기고 이제 굴러가면서 그 틈에 이제 주자들이 다 한 루씩 진루를 더했고 2사 2, 3루에 영 좋지 않은 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두산이라는 팀이 막 이런 빈틈을 그냥 넘어가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과감하게 3번 양석환 선수 타석에, 양석환 선수가 시즌 타율 3할 4푼 8리로 굉장히 좋고, 오늘 물론 이제 3진 2루수 땅볼인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두산 벤치에서 강진성 선수를 바로 대타로 내면서 바로 2타점 중전적 시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5대4까지 쫓기게 되는데, 요런 좀 허술했던 수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결국은 작은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팡 터진 건데, 단 한 번의 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참 이 상황에서 저는 보고 오늘 경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점수를 충분히 안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점수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요거죠. 네, 승부추 2-3인데, 일단은 위기의 5회 후에 사실은 투구수가 제법 많아졌었거든요. 박세웅 선수가 오늘 박세웅 선수가 그 투구 기록을 보면은 7이닝 동안 106개 던졌고 6피안타 4실점 3자책 2사 4구 7삼진 잡았는데, 5회가 끝나고 공 투구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0개 가까이 갔던, 80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80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닝이 10개가 안 되게 던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투구수를 많이 해가지고 한 6회까지 던지고 내려갈 것 같이 보였는데 7회까지 본인이 106개씩 투구를 하면서 이닝을 길게 끌어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힘든 이닝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사실은 타선은 여전히 그 도망을 못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5회 말 공격도 그냥 무위로 끝났고 한데, 근데 좀 어렵고 힘이 빠질 법도 하지만 6회도 3자범퇴로 잘 막아냈고요. 2땅 2땅 3땅 잘 막아냈고, 그 다음에 6회 말에도 역시나 이학주 선수가 2루타 쳤지만은 또 점수를 못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7회에도 이제 3자범퇴로 땅볼 삼진 잡아내면서 이 선발이 굉장히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박세웅 선수가 무너지지 않고 본인의 그 선발로서 책임져야 되는 이닝을 많이 이제 책임을 져줬다는 점, 요것이 오늘 경기가 도망가는 선수가 없었음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큰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투구수가 100개가 넘었는데도 148km를 찍을 정도로 박세웅 선수가 정말 구속이 좋고, 그 다음에 좀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이제 체력적인 문제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좀 즐겁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김유영 선수가 또 8회에 이제 셋업맨 역할로 나왔는데 사실은 도망가지 못한 8회를 또 꽁꽁 묶어준 덕분에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마련해주죠. 사실은 김유영 선수가 되게 스무스하게 맞고 들어가서 별로 임팩트는 없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8회였거든요. 네. 왜냐면 선발이 내려가고 그 다음 특히 선발이 잘 던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상대 타자들이 이제 바뀐 불펜 투수를 공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역시나 7회 말에도 우리가 또 도망을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7회 말에도 보면은 2사 후에 이대호 선수 안타 치고 나왔지만은 역시나 또 뭐 그 뒤에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또 도망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8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김용 선수 올라와가지고 한 점 차 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두산의 2, 3, 4번 이 중심 타선을 페르난데스 선수를 1루 땅볼, 그 다음에 강진영 선수를 삼진 아웃, 김재환 선수를 2루수 땅볼로 잘 잡아내면서 굉장히 오늘 승리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구속도 보면 146까지 나왔고 슬라이더도 130 이렇게 나오면서 시범 경기 때 좋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사실 압박감이 높은 상황인데 김유영 선수가 이렇게 필승조 역할을 잘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이 그 불펜 운영하는데 좀 더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좋은 투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8회 말 상황으로 가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어떻게든 이게 또 흐름이 우리가 도망을 못 갔지만은 반대로 두산도 도망 쫓아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기회가 한 번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8회 말에 기회가 왔는데 선두 타자 고승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또 좀 재밌었던 게 투볼 정보근 선수가 이제 투볼 상황까지 끌고 가요. 보면은 그 번트를 일단은 초구하고 2구까지 그 번트를 대려고 했는데 둘 다 공을 골라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투볼 상황에서 두산 벤치가 되게 과감한 투수 교체를 하는데 이승진 선수를 바로 내리고 윤명준 선수를 투입을 하고 우리 쪽에서도 고승민 선수를 빼고 장도영 선수를 대우자로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거는 저는 런앤히트 작전을 좀 걸어보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구째 번트를 이제 강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포스파일 플라이 아웃이 되면서 사실은 첫 번째로 좀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이제 안 됐고 사실 이 참 언제부턴가 우리 팀이 번트를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기억이고 사실 문경 선수가 그 현역에 있을 때 말고 현역에 있을 때는 문경 선수 번트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사실 우리 팀에서 번트 사인이 나왔을 때 뭔가 당연히 진루를 시켜주겠구나라는 믿음이 드는 타자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디테일한 야구가 거리가 먼 거죠. 이렇게 번트가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또 이건 짚고 넘어가자 2에 들어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좀 의아했던 게 고승민 선수도 주력이 좋은 선수인데 굳이 여기서 장두성 선수를 투입을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9회 수비적인 것도 생각을 했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물론 결과론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고승민 선수를 굳이 장두성 선수를 대자리에 넣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승민 선수도 빠른 선수고 주로 센스적인 측면에서는 고승민 선수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랬어야 됐나 싶은데 너무 이게 물론 장두성 선수의 스피드를 보면 좀 혹하는 게 있긴 한데 굳이 넣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 다음 선수들이 이제 뭐 정훈 선수, 뭐 이학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었으니까 이런 선수들한테는 장두성 선수를 넣는 게 맞는데 고승민 선수도 빠른 선수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정훈 선수가 본넷 얻으면서 1사 1루가 됐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2루 주자가 고승민, 1루 주자가 장두성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더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선택을 벤치에서 했고 이제 문제의 그 상황이 나오는데 이학수 선수가 풀카운트까지 가는 집중력 있는 승부 끝에 보이넷을 얻어내는데 이 보이넷이 되는 네 번째 볼이 옆으로 튀면서 바운드가 되고 옆으로 튀면서 그것을 보고 이제 3루를 돌던 장도영 선수가 홈으로 세도를 하는데 홈에서 넉넉하게 아웃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비디오로 보니까 손이 먼저 들어가는 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튀리고 3루 베이스 도는 거 보고 이거 또 왜 저러나라는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박빙으로 죽는 장주영 선수의 스피드에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장주영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김평호 코치가 돌렸어요. 네, 김평호 코치가 그 홈으로 돌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장주영 선수는 코치의 사인대로 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상황을 보고 선수가 또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장주영 선수는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굉장히 신인급 선수고, 김평호 코치는 뭐 굉장히 경력이 많고 또 그 이룬 것도 많은 굉장한 실력 있는 코치이고, 또 김평호 코치가 장주영 선수를 거의 뭐 아들처럼 비시즌 내내 거의 키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김평호 코치의 사인을 뭔가 무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장주영 선수가. 그래서 사인대로 들어간 건데 전 장주영 선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화면을 조금 이제 돌려서 보면은 네, 요 정도로 끊기는데, 일단 요 상황이 그 공이 튀었죠. 지금 공이 튀었고 장주영 선수가 원래는 3루까지만 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3루까지만 가려고 하다가 요 상황에서 장주영 그 김평호 코치가 여기 있는데, 네, 김평호 코치가 있는데 손짓을 지금 홈으로 하고 있어요. 손짓을 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사실은 한번 그 3루를 돌면서 약간 주춤했어요. 네, 왜냐면은 본인은 3루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김평호 코치가 홈까지 가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한 박자가 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그 한 박자 때문에 홈에서 죽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선수 같았으면 택도 없는데 장주영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박자만 늦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뒤에 또 안치홍 선수가 결국 땅볼로 물러났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스탑했어도, 그러니까 1-3 말렸어도 병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뭐 그런 똑같은 상황가 나오라는 법도 없고 뭐 또 대타가 나온다거나 다른 작전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홈으로 돌린 것 자체는 뭔가 굉장한 오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홈에서 접전이었거든요. 접전이어서 그러니까 김평호 코치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공이 튄 것도 튄 건데,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전혀 타격에서 1회 이후에 그 집중력이 없고 적시타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 만루라고 한들 거기서 뭔가 희생플라이가 나오거나 적시타가 나올 확률보다는 이 정도 공이 튀고 거리가 있고 장주영 선수의 스피드면은 홈에서 승부를 해볼 만하다. 5대5 승부라고 본 것 같고, 결국 오늘 경기는 한 점을 더 도망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박수를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평호 코치가. 예,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기서 김평호 코치가 그 장주영 선수의 뛰는 방향하고 겹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부딪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부딪히면 주자가 자동 아웃입니다. 자동 아웃인데, 여기서 보면 김평호 코치가 이 수비 주루 코치 박스 안에 이쪽에 있다가, 네, 본인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김평호 코치 본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본인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장주영 선수하고 이 가는 방향이 겹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장주영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스피드가 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김평호 코치가 물론 이제 상황이 급박하고 좀 그래서 몸이 먼저 움직였겠지만, 이 주자의 주로 쪽으로 겹치게 본인이 가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이거는. 네, 물론 이제 김평호 코치가 워낙 경험도 많고 뭐 국가대표 코치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 박스를 벗어나는데 하필이면 주로 쪽으로 더 가버렸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안 이러고 이쪽 박스에서 이 정도로만 움직여가지고 이 클라우드 글자 이쪽에 있었으면은 그 장주영 선수가 조금 더 그 거리낌 없이 더 빨리 뛸 수 있었을 거고, 그랬으면 결과가 사실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비디오로 봤을 때, 현장에서 비디오 다시 봤을 때는 저는 세이브인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사실은 여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 상황을 보면은 요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한참 모자라 여유 있게 죽어야 돼요. 여유 있게 죽어야 되는데 이 다음 상황으로 가보면은 이 장주영 선수의 슬라이딩이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워낙 주력이 빠르다 보니까 슬라이딩도 무슨 미사일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결이 이제 다시 느린 그림을 봤을 때는 그 글러브의 태그보다 장주영 선수의 손이 먼저 들어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되었어가지고
저 정도의 차이면은 사실은 주로가 좀 겹치는 느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주루사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장주영 선수가 지금 대조라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아웃이 되고 하니까 사실 3주루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주력이나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우리의 상식 밖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좀 비상식적인 그 정도의 주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김평국 코치도 조금 더 이제 모험을 거는 주루 플레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시즌 초반이고 아직 뭐 어떻게 얘기하면 장준성 활용법을 정확히 숙지를 못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장준성 선수는 아직 경험이 좀 모자란 편이고, 네, 그렇긴 한데 요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네, 이 시도 자체는 전 나쁘게 생각 안 하네요. 근데 뭐 며칠 전에도 똑같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아웃이 돼서 아쉽다기보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못됐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다. 네, 뭐 도전 자체는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그 저의 직관 리액션을 올릴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장두성 김평호 코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급하게 뛰어오면 이제 주루 코치가 뭐 돌렸는지 뭐 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직관 리액션 올리겠지만 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예, 사실은 그럴 정도로 전혀 생각지 못한 홈 쇄도였는데 그것에 그래도 그 비슷하게 죽는 장수선의 주력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문규현 수석 코치가 주루 코치, 3루 코치 할 때 굉장히 그 별로 임팩트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3루 코치는 기억에 안 남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주자를 행사시킬 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문규현 코치가 굉장히 그런 주루사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 좋은 주루 코치였어가지고 문규현 수석 코치가 3루 주루 코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두고 봐야죠. 예. 뭐 김평호 코치가 돌린 것 자체는 저는 뭐 문제였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경기 흐름 자체가 너무 뒤에 그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적시타들이, 예, 만약에 스탑 해가지고 안치홍 선수가 똑같이 땅볼을 쳤으면은, 네, 결국 결과론이지만 그러면은 그냥 돌려보지라는 얘기가 또 나왔을 거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저는 이 과정이 아쉽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 그 장준수가 뛰어가는 길에 겹치게 뛰어가셨을까, 요 부분, 네, 요게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오늘 경기에 좀 그 기억에 남는 부분도 좀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 11안타를 때렸고, 네, 근데 보이넷은 한 개밖에 못 얻은, 보이넷 5개? 네, 포인트 5개 얻었는데 16번 출루해가지고 5점밖에 못 냈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타순 조정을 이제 그 7경기 만에 하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내일 경기에서 또 스파크맨 선수가 이제 첫 등판을 하게 되는데, 또 오늘 그대로 타선을 가시 이번 이학주 선수는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타순을 뭐 큰 틀에서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경기를 이겼고 그래도 1회에는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피터스 선수를 조금 더 뒤로 내려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왜냐면 수비에서는 오늘도 슈퍼맨 캐치하고 되게 좋은 활약 계속 보이고 있고, 본인도 메모도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무래도 너무 의욕도 많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고 타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터스 선수를 오늘 또 4번에서 5번으로 좀 내리긴 했지만은 더 내려서 한 7번 정도로 내리고 오히려 한동희 선수를 5번이나 그렇게 올려가지고 좀 피터스 선수한테 시간을 조금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경기를 한 경기 좀 쉬게 해주는 것도 방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터스 선수는 일단 의욕이 많고 되게 욕심이 많은 선수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열정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오히려 땅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요. 이제 오히려 차분한 스타일들이 땅으로 파진 않는데, 우리 열정적인 스타일들이 이제 자기가 좀 죄책감이 들고 많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타순을 내려주든지, 많이 7번 정도 내려주든지, 아니면은 좀 휴식을 주든지 해서 좀 피터스 선수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요 정도고, 뭐 일요일 경기로 이제 한번 가보자면은
일요일 경기는 어디 보자. 네, 스파크맨 선수 대 이영하 선수인데 이영하 선수가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다고 올해 다시 이제 부활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영하 선수 상대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던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팀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 기억은 이영하 선수한테 좀 강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스파크맨 선수는 지금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범 경기도 거의 뭐 등판을 많이 못했고 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떨까? 사실 스파크맨 선수가 우리가 기대한 모습대로 해준다면은 사실 선발진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뭐 반즈, 박세웅, 김진욱, 그리고 스파크맨 선수까지 하면은 4명은 일단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반즈 선수, 박세웅 선수 확실하게 계산이 선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아직 계산이 선다까지 말을 못하겠지만 제 생각엔 계산이 서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5선발 자리가 지금 이인복 선수, 이승원 선수가 별로 좋지 않긴 하지만 또 박윤현 선수가 구원으로 나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5이닝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5명 중에 4명이 계산이 서면은 선발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선발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스파크맨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단은 예매를 해놨는데 직관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솔직히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직관을 하면 조금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 할까? 일단 오늘 방송 올리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4월 9일 두산전 직관 리뷰였고요. 322회였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사직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